네,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봉다방입니다. 네, 저는 유아령입니다. 차학봉입니다. 갑자기 박영선, 홍준표, 이재명,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죠. 이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뭐냐? 반값 아파트, 서민주택 천국, 싱가포르 모델을 찬양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여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도지사가 이미 이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으로 가면 이 공약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같은 지금 집값 급등 시대에 반값 아파트 참 관심 많죠. 네, 왜 싱가포르를 이분들이 했느냐? 자가 보유율이 90%입니다. 한국 60 몇 %입니다. 선진국도 70% 넘는 그렇죠. 나라가 없습니다. 국민 80%가 토지 임대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 예. 그러니까 땅은 국가 거고 위에 건물만 소유한다. 그래서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토지를 99년 임대 조건으로 약간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공산주의 국가. 원래 공산주의 국가가 모델이죠. 어쨌든 이재명 지사 싱가포르처럼 집 걱정 없이 살게 하자. 그다음에 이재명표 반값 아파트 눈앞에. 이미 이재명 지사가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면서 각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들을 이제 발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토지 분양형 주택 공급 촉진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 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적인 이제 개념이 뭐냐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싱가포르 모델입니다. 싱가포르 모델. 그렇게 되면 85제곱미터 전역이 뭐 한 3억 4천이면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할 수 있다. 파격적입니다. 근데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는 10억이고요. 경기도도 평균 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교하면 반값이네요. 진짜 딱 반값이네요. 경기도 기준으로 반값, 서울 기준으로 3분의 1값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제도를 처음 주장하신 분이 옛날에 한나라당 2006년에 홍준표 의원입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을 통한 반값 아파트를 도입을 하자. 서울시장 선거 나오시면서 준비하시면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앞서서는 이제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반값 아파트를 있었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거는 좀 다르죠. 이건 싱가포르 모델인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결국 입법하다 실패했지만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옛날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은 달랐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시범 분양했습니다. 이 토지 임대부 분양 때. 그렇죠. 기억이 나네요. 2010년 13년에는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때인데 결국은 그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일부 분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군포.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강남하고 서초에 이제 각각 토지 임대부 주택이 공급이 됐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군포는 좀 선호도가 낮은 위치였고 강남하고 서초, 그쪽 강남이니까 뭐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인기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도 돌아가셨지만 이제 싱가포르에 꽂힌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박영선, 우상호도 신경전을 펼쳤지만 싱가포르 공공주택에는 똑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님도 용상역, 불광동, 삼성동에 반값 아파트 지어야 한다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반값 아파트가 결국은 내년 대선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큰 이제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결국 정치라는 게, 대선이라는 게 국민들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가장 핫한 이슈는 집값이죠. 뭐 집값이 이렇게 비싸서 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집을 도저히 못 사겠다. 너무 비싸서. 지금 이런 뭐 불만들이 막 쏟아지고 결국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싱가포르 모델이 가장 뭐라고 그럴까 비슷하게 좀 적용하려고. 근데 그게 진짜 이게 국내에 될지 한번 자세히 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싱가포르 모델이 뭐냐? 싱가포르 모델이라는 게 결국은 싱가포르 굉장히 독립했을 때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주택 자가 보유율이 9% 불과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90%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세계 27입니다. 1인당 GDP. 싱가포르가 7입니다. 6만 톤. 물론 싱가포르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서울만한 나라에 한 580만 명, 지금 한 6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싱가포르는 주택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해결한 서민 주택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요즘 뭐 집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난리, 우리뿐만 아닙니다. 외국도 마찬가지니까 싱가포르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비밀이 뭐냐? 싱가포르의 비밀을 밝혀보자. 원래 싱가포르가 독립했을 때 50년 전입니다. 진짜 참
슬럼 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을 그렇죠. 거예요. 아시다시피 리칸유 이 싱가포르의 아버지 초대 총리입니다. 초대 총리죠. 이 양반이 한 게 자가 소유는 시민에게 국가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지분을 주는 거야. 집 소유 사회를 만들자. 여기에 딱 정책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발청을 주택개발청을 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주택개발청을 만들어도 토지가 확보가 안 되면 주택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땅이 있어야 집을 지으니까. 근데 그래서 여기는 토지 국유화라는 그런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토지 국유화 정책을 이제 실행합니다. 근데 약간 이거는 좀 저희하고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똑같이 뭐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제 쉽진 않은 부분이네요. 근데 그렇죠? 여기 근데 이게 토지를 국유화한다는 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무상몰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 우리 여기는 뭐냐면 유상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우리도 강제 수용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대표인 그래서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싱가포르는 사전에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필요할 때 신도시를 짓는 방식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갑자기 전격적으로 자 여기 신도시야 우리가 여기다가 공공주택 지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좀 어느 정도 미리 좀 사전에 고지를 그렇죠. 한다 이렇게 그 말씀이신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 현금 부자만 점점 유리해지는 로또 총약, 벼락 부자 특급 원베일리 분양.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랑 비슷한 뭐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돈이 없으면 현금이 없으면 청약 받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당첨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누가 먼저 분양받느냐 이걸로 지금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싱가포르는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이후 한 60년간 똑같은 정책을 계속 일반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그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또 다른 그건 뭐냐면 우리가 특징은 공공임대주택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이지만 굉장히 고급이다. 2009년에 준공된 공공주택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피너클 덕스턴이라는 덕스턴 이제 주택인데 굉장히 디자인이 아주 상당히 좀 디자인 대상도 세계적인 디자인 대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독특해 보입니다. 7개의 건물로 최고층이 50층이면 스카이브리지. 요즘 한국의 스카이브리지 연결하는 유행이죠. 유행이죠. 주상복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평당 뭐 한 7, 8천 하는 분양가에서만 채택하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공주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고 분양가 쌉니다. 5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0억 1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근데 지금 토지 임대부 주택 하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특히 좌파적에서 많이 도입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임대주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주택은 과연 내 집이냐 아니면 임대주택이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싱가포르가 파격적으로 분양가를 낮춘 비결이 토지를 99년 임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싱가포르 HDB,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리칸유의 목표는 자가 소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지금 앞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만 임대일 그 위에 이제 지상에 있는 거는 이제 자가고 그리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거래가 시세 차익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꾸만 정치적 입장에서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부분은 임대주택이 아니다. 아니죠. 자가주택이다. 자가주택입니다. 자가주택이라는. 그러니까 그걸 임대주택으로 보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이걸 그 대신 공공주택이라고 하는데 시세 차익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격이 엄청 오르고 이 나라도 이 HDB 주택이라는 게 과열될 가격들이 올라가지고 재판매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가격들이 올라서 과열되기도 했지만 매매 자체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과열이 되는 거지? 여기도 집이 충분히 있는데 왜? 아니죠. 더 좋은 집, 그렇죠. 더 넓은 집을 같은 공공주택이라도 예를 들면 아까 봤던 덕스턴인가 하는 그런 주택 같은 그런 고급 주택 원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비슷하지만 여기 의무 거주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매매 자유롭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토지 임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공공주택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을 준다. 그러니까 싸게 들어가니까. 물론 의무 거주 기간 내는 사실상 판매를 합니다. 만약에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래서 5년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은 2해 한해서 평생 2번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 주택 시장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공공 주택 시장이 있고 민간 주택. 싱가포르도 민간 주택 시장이 있네요. 있습니다. 민간이 약 15%인데
자가 시장이 10%, 민간 임대가 민간 자가 민간 임대. 근데 여기는 정부가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얼마를 짓든 어떻게 팔든 뭐 2018년 기준인데 신규 아파트 가격 3억 3천입니다. 예, 33평 우리 쪽으로 하면 주문 평당 1,000만 원쯤 되네요. 예. 시세는 보통 시내는 70%, 외곽은 한 45%의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격 이제 HDB 주택들은 가격이 비교적 이제 저렴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 아파트입니다. 민간 아파트는 8억에서 26억. 같은 레벨의 비슷한 위치나 이런 데서도 거의 한 2배 지금 아까 앞에 거하고 비교해 보면 2배 이상이에요. 3배. 예, 3배, 4배쯤 되겠네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이건 뭐냐면 단독 주택, 랜디드, 단독 주택 뭐 이런 데 보면 80억. 싱가포르도 26억. 상당히 비싸요. 비쌉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주택이 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을 구분해서 민간들, 내가 재벌급 뭐 가령 CEO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비싼 집에 살라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그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를 하죠. 돈 터치는 뭐. 싱가포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일반과 고급 주택 시장을 차별적으로 정책을 핀 겁니다. 영문과 모기지의 결합, 신도시를 통한 고밀도 개발, 전국민 자가 소유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 성공 비결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정책이 왔다 갔다 바뀌어요. 그다음에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전임 정부에서 한 좋은 정책들은 다 없애버리고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또 뭐 정책을 또 바꾸고.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국도 이미 과거서부터 싱가포르가 펼치고 있는 정책을 상당 부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토지 수용에 의한 신도시 조성 방식, 분양가 상한제 다시 토지 방, 이것도 사실상 싱가포르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이것도 뭐 사실 그린벨트 해제지를 활용해서 저렴하게 공급한다. 이것도 상당한 어떤 싱가포르적 그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관된 정책이 부재하고 과거 집값이 좀 안정이 되면 했던 정책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계속 제도가 바뀌고 일관된 정책이 부재했습니다. 그 임대냐 자가 소유냐. 어느 날 대통령이 임대가 중요하다. 임대 물량을 늘리자 했다가 어느 날 또 자가가 중요하다.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변경. 박근혜 정부 그때 집값이 좀 안정이 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상 신도시 개발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투기 억제 정책을 피다가 공급 확대로 우왕좌왕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뭐냐면 자가 보유를 늘리겠다. 이 정책을 1960년대에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싱가포르와 또 다른 차이점은 고가 중산층 시장의 무차별적인 정책. 그러니까 중저가의 시장도 고가의 시장도 똑같이 취급합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는 반대로 고가의 시장을 규제하면 그 투자가 중저가로 확산돼 가지고 중저가의 가격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건 분리해서 해야죠. 공공택지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 공공택지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저가로 정부가 일종의 국유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결코 국민들한테 싸게 택지를 공급해야죠. 근데 민간 기업의 투기 장악하는 걸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민간 기업들이 그걸 사가지고 일정 부분 저렴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또 굉장한 시세 차익을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공공택지는 일정 정도 방치하다가 어떤 순간에 민간 택지에 재개발, 재건축, 민간이 하는 부분까지 들어가서 가격을 통제하겠다고. 자, 그러면요. 어찌됐건 지금 정부 지금까지의 이제 정책의 문제점은 우리가 뭐 충분히 이제 거론이 많이 되어 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반값 아파트가 과연 일단 도입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뭐 이미 분양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가 상당 부분 싱가포르식 반값 아파트 제도에 비슷한 어떤 정책들을 하고는 있다. 아까 말씀하신 분양가 상한제, 또 어떤 신도시의 토지 수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하지만 실제 반값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근데 저는 어쨌든 이재명 도지사가 유력한 지금 여당의 대선 후보이고 그분이 이 토지 싱가포르 모델을 공약화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집값을 낮추자, 분양가를 싸게 하자 이런 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싱가포르 모델 말고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지 임대부 주택을 저희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토지를 싸게 샀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비는 싱가포르나 우리나 뭐 별 차이가 없을 거고 결국은 땅값을 이제 싸게 사서 해야지만이 이제 결국 아파트 값이 싸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그 토지 임대부라는 걸 특별히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신도시라는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값에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비결이 뭐냐면 주변 시세가 워낙 올랐고 두 번째 뭐냐면 토지를 싸게 정부가 국유화한 겁니다. 토지 그게 보상이라는 형식으로. 그러면 그게 사실상 반값 아파트인데 그거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적용이 되는 지역,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서울하고 이제 수도권 대부분인 지역인데 그런 경우는 이미 반값이죠, 사실은. 사실 반값이죠. 이미 반값이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인 게 강남 서초 반포동의 원베일리 같은 경우가 이미 주변 아파트 값은 시세가 1억에 육박하는데 이번에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지만 평당 5,600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반값인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자체는 이미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 이거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대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로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건 로또가 아니에요. 그러면 방식이 뭐냐? 채권 입찰제를 하든 아니면 왜냐면 한 곳에서 나온 과도한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 환수를 해서 그건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데 투자를 하든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논의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결국 지금 이제 젊은 이제 우리 이제 2030 수요자들 뭐 이제 어찌됐건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그럼 기회라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저는 분양가 상한제 일종의 반값 아파트에 대한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눈물 머금고 악성 미분양 아파트도 산다. 아파트 누르니 빌라 12년 내 최대 거래.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지금 상태가 패닉 바잉입니다. 근데 패닉 바잉 리스크를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집을 사는 것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청년층이 문제라고 하는데 청년층에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겠죠. 그게 이제 뭐 이제 특별 공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특별 확대를 하든지 그런 기회를 놔두고 왜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파트를 말고 집을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무조건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 10% 이상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하에 모든 지역이 그건 지금 사야 되겠죠. 근데 그런 시대도 아니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 정부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과거에 생각해보면 분양가 상한제 우리 시대에 그 70년대 80년대 분양가 상한제에 그때 보면 다 그 새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자기가 이제 굉장히 뛰어난 분석력이나 그런 게 있다면 빌라를 사든 뭘 사든 상관없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걸 사는 거는 본인한테 주어진 정부가 주는 그런 기회를 포기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찌됐건 자 그러면 지금 연끌하지 말고 조금 더 있어봐라. 저는 그렇습니다. 정부가 준 기회를 스스로 차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하여간 청약에 적극적으로 청약은 해야죠. 청약을 뛰어들어라. 3기 신도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여간 적극적인 청약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죠. 젊은 30대의 주거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하고 제도적으로 30대의 목소리가 30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순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부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찌됐건 뭐 이제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면 돌아오는 이제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는 결국 부동산 문제, 주택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방안은 싱가포르식 어떤 정책이다.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똑같지는 않지만 싱가포르 모델이 토지 임대부가 아니고 싱가포르 모델은 뭐냐면 시세의 반값에 하여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상당수 지역이 대구도 심지어 대구조차에도 뭐 한 시세의 한 70% 정도 되니까 그렇게 분양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방도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죠. 일단 물량이 부족한 거는 시간이 약간 지나고 정부가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세우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저희의 기대는 결국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우리 대선 후보들이 좀 물량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